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지원부부장 박충식입니다. 어, 세종학당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숙달도 평가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개발의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우리 문화산업의 대외적 확장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학습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언어의 대부분의 외국어 수강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도 한류의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문화의 향유 욕구, 또 해외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취업의 목적 등 다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자국어 보급 기관들은 각 국가의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형태로 단일 기관을 브랜드화하여 자국어 보급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의 세종학당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독자적인 숙달도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보급 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체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체계를 운영을 통해 세종학당의 교육 품질 개선을 통한 학습자 증가라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세종학당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이 본 숙달도 평가 체계 개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하에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개발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내외부 환경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체부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친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친한류로 국력 신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 전략의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과제로서 세종학당 확대, 한국어 교원 파견 확대 등 한국어 확산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현재 76개국 213개소의 세종학당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수도 2019년 현재 7만 2천여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재단 창립 초기부터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한국문화 확산에도 힘써왔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2만 명 이상의 온라인 수강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 이 숫자는 향후에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첨단 IT 기술 기반의 모바일 학습, 블렌디드 학습 등 온라인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듯 세종학당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한국어 학습 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에서 보시듯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의향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개발 및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체계를
개발할 때 국제통역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반의 실용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학당 학습자 등 현지 외국인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유연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숙달도 평가의 개발 이후에 보급에 있어서 현지 세종학당의 인프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 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의 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인프라로서 활용해서 현지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국어 보급기관으로서 교육품질 개선 및 공신력 확보를 통한 세종학당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숙달도 평가 개발 및 운영 방향에 따라서 2020년 현재는 저희가 숙달도 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연구를 끝마쳤습니다. 2021년에는 올해 개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숙달도 평가 체계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숙달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의 기관 비전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 문화 교류 기관입니다.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의 개발 목표는 이 기관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품질 내실화를 통한 국의 대표 한국어 보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전략으로서 3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별화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체계 개발 및 운영.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 국외 세종학당 인프라를 활용한 보급 및 확산.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서는 지속 가능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운영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고, 이 3대 추진 전략의 달성을 위해서 7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학당의 다양한 교육 과정과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한국어 학습 기회를 학습자에 제공하여 한국어 학습 수요를 크게 확대하고 보급을 확산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대면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현재 IBT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이를 활용해서 비대면 숙달도 평가를 영역별로 시범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평가 시스템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로서 숙달도 평가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숙달도 평가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학계와 공유하여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연구 및 정책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국외 세종학당 인프라를 활용한 보급 및 확산의 첫 번째 추진 과제로서 현지 세종학당 중심의 숙달도 평가 시행 및 단계적 확산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의 도입기로서 올해 개발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체계를 2021년에 시범평가를 위해서 완성도를 제고하고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해서 향후 세종학당을 거점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기반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종학당 학습자와 세종학당 소재 지역의 외국인 학습자의 대상으로 숙달도 평가를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세종학당의 숙달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달도 평가를 시행하고 보급함에 있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유관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의 평가 인증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증 범위 확대를 통해 세종학당 학습자, 현지 외국인 학습자들의 본평가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산시킴으로 숙달도 평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보다 넓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운영 기반 구축의 첫 번째 과제로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운영 조직을 신설을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년에는 한국어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문체부 그리고 국내외 세종학당 운영기관들이 참여하는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향후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관련 연구 및 운영 방향을 세종학당 재단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 내부에는 가칭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센터 설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연구 파트, 평가 기획 파트, 평가 시행 파트, IT 기획 운영 파트, 대협력 파트 등 업무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외에 있는 현지 세종학당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의 두 번째 과제로서 학교와 연계를 통한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운영의 지속성 확보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2021년부터 실제자 워크숍, 채점자 워크숍 등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학당의 숙달도 평가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중장기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시범평가 수행을 통해서 평가의 완성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영역별로 IBT, CBT의 시범 운영을 통해 경험 측정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재단 내 숙달도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조직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를 도입기로 잡고 이러한 부분을 완료한 이후 2023년부터는 현지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숙달도 평가를 시행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외 교육기관, 국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외국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본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달성된다면 국외 현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제고하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외에서의 한국어의 위상도 크게 강화되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과정 품질 제고를 통해 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를 통해 세종학당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체계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숙달도 평가 개발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분과입니다. 세종학당재단에서 숙달도 평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전반부 앞에는 박중식 부장님이 세종학당재단에서 이 숙달도 평가의 개발을 어떤 목적으로 하셨으며 취지란 방향을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세 분 교수님께서 각 영역별 연구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듣기, 읽기, 그리고 말하기, 쓰기 영역의 숙달도 평가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송아 교수님께서 한국어 숙달도 듣기, 읽기 평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한송아입니다. 예. 저와 김유미 선생님이 함께 그 세종 숙달도 듣기 읽기 영역 개발을 맡게 됐었는데요. 예. 제가 대표로 그 듣기 읽기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평가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학당재단에서 이번에 한국어 숙달도 평가,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영역이 개발이 되었는데, 저희가 듣기와 읽기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앞에서 박충식 부장님께서 그 세종학당재단의 숙달도 평가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서론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듣기 읽기 영역의 평가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 체제는 기본적으로는 국제통용 표준 모형의 1급부터 6급까지의 그 평가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급부터 지금 여기는 4급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5급과 6급까지 모두 다 해서 그 평가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숙달도 체제를 그 다음에 토픽 시험의 1급부터 6급까지의 그 평가 체제와 숙달도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는 앞서 박충식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실용 목적의 그러한 숙달도 평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는 그 학문 목적의 6급이나 5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의 그 세종학당의 학습자나 혹은 한류 중심의 학습자 또는 이제 국외에 있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한국어 인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올해 연도에는 이제 고급보다는 초급이나 중급, 그러니까 국외 학습자들이 주로 있는 초급과 중급에 집중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급부터 4급까지의 그런 평가 체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지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평가 체제를 맞추고 있지만 이제 이 1급부터 4급까지를 모두 다 4단계가 아닌 8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하였다는 것이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8단계로 세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자문회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이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세종학당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그런 집중 한국어 교육 그 학습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되는 이 학습자들의 숙달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4단계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즉 1, 2, 3,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8단계의 그 시험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초급이 모두 4단계, 그래서 1A, 1B, 2A, 2B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이 3A, 3B, 4A, 4B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전체를 사실은 초급, 중급, 고급의 시험을 하나의 통째로 시험을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학습자들의 그 부담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는 초급 시험과 그 다음에 중급 시험, 즉 2종의 시험으로 우선 시험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급 시험은 1급, 그러니까 1A부터 2B까지를 판정하게 되는 시험이고, 중급 시험은 3A부터 4B까지 4단계를 판정하는 시험인 이제 2종의 시험이 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종학당의 숙달도 평가는 그 기존의 4단계 평가를 모두 다 8단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한 총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 기준 마련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자문회의와 그 다음에 각 팀의 이제 모든 연구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총괄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급에서 4급까지의 모든 기준은 국제통용 표준 모형을 따르고 있되, 단 여기에서 각 가운데 있는 중간 등급의 그런 그 평가 체제, 총괄 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 기준을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급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되, 이제 1A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존에 필요한, 그 다음에 1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구분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그 상황이나 혹은 사적인 주제나 이런 것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2급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2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런 것을 약간 제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B 같은 경우에는 그 2급의 국제통용 표준 모형의 2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총괄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3급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일상적 상황이나 혹은 친숙한 사회적 주제가 그 3급의 키워드였고, 그래서 3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적이고 3급 B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제한이 없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4급 같은 경우에 4A와 4B 같은 경우에도 4급 같은 경우에는 친숙한 공적 상황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 주제가 그 키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4A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4급 B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총괄 기준에 맞춰서 각각 말하기와 듣기, 쓰기, 읽기가 개발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듣기,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와 그 다음에 그 듣기, 읽기 영역의 문항수 및 시험 시간, 그리고 듣기, 읽기 영역의 평가 내용 구성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지에는 1A부터 4B까지 모든 등급의 듣기와 읽기의 평가 목표를 모두 다 제시하였으나 지금 이 발표지에는 그것을 모두 다 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지금 발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A와 1B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기의 평가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생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에서 그거는 유지하면서 그와 함께 듣기에 좀 더 특수화된 그런 평가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특수화된 평가 목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상생활과 관련한 아주 간단한 담화나 대화를 듣고 이제 대의를 파악하거나 세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총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총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텍스트 유형과 그다음에 주제, 각 언어별로 모든 등급에 따라서 이제 총괄 목표, 텍스트 유형, 그다음에 주제, 언어를 모두 다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유형에 있어서는 이제 1A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그런 개인적 대화나 단문 정도죠. 그 다음에 주제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라든가 뭐 간단한 날씨라든가 날짜라든가 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언어 수준은 한 160개 정도 수준의 기초 어휘나 사물 이름,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의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조사, 그 다음에 종결어미, 아주 기초적인 이런 기본 어미나 종결어미다라고 해서 텍스트 유형과 주제, 언어를 저희가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B도 마찬가지입니다. 1B도 이제 좀 더 일상생활과 관련한 친숙한 주제의 일상적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제 대의를 파악하거나 세부 내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대화가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저희가 전체적인 듣기 총괄 목표로 삼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유형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까 1A와는 달리 아주 간단한 안내 방송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제도 아까 1A보다는 조금 더 뭐 많은 이제 주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길찾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주제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요. 언어도 아까는 한 160개 정도라면 이제 1급 같은 경우에 1급이 다 끝나는 1B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여 개 수준의 일상생활 어휘를 이용할 수 있다. 담화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언어와 주제, 텍스트 유형별로 각 1A에서 4B까지 모두 다 듣기와 읽기의 모든 평가 목표와 그러니까 전체 총괄 목표와 텍스트 유형, 주제, 언어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발표문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듣기 읽기 영역의 문항수와 그 다음에 배점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세종숙달도 초급 같은 경우에 이제 듣기, 읽기, 그 다음에 중급의 듣기, 읽기, 공히 모두 문항수는 30문항입니다.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30문항은 모두 다 동일한 그 점수 배분을 가지고 전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35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읽기는 40분. 그래서 이제 초급 듣기와 읽기를 보는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몇 분인가요? 75분의 시간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겠고, 그다음에 중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90분의 시간을 이제 듣기와 읽기 영역의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할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당 평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토픽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토픽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듣기가 이제 각 문항당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고려를 해서 문항당 평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전체 시험 시간을 할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 출제 과정은 이제 먼저 출제자 워크숍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출제자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문항 틀을 이제 각 출제자들이 문항 틀을 수치를 하고, 그다음에 출제 지침에 맞춰서 제가 여기는 출제 지침을 안 보여드렸는데 출제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당 몇 개의 턴으로 어떤 대화를 만드는지 그래서 출제 지침에 맞춰서 이제 문항 틀을 숙지를 해서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이제 그 대면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비대면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졌고요. 문항 출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 그것을 문항 검토를 하고 검토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 검토가 이루어진 최종본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각 그 공동연구원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문항을 다시 고르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 그래서 문항 선제 작업이 다시 이루어졌고 그걸 가지고 모의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모의시험 시행 결과 저희가 문항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항 분석으로 뭐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변별도, 난이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이 분석한 것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최종 문항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세종학당의 평가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종학당이 이제 완벽한 완성된 숙달도 평가 체제를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제 올바른 그런 학습 방향의 제시와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시험을 봄으로써 자신의 성취도를 조금씩 이제 그 숙달도가 올라감에 있어서 성취감을 조금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평가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번 첫 번째 올해 연도에 2차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고 이것으로 완전히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모의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험 시행에 있어서 시행을 해 가면서 이제 점점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연세대학교 원미진 교수님께서 한국어 숙달도 쓰기 평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숙달도 평가 쓰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원미진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되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쓰기 평가가 숙달도 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사실 말하기나 듣기 읽기에 비해서 쓰기 평가의 수요가 만약에 따로 본다면 적을 수도 있고 학습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영역인데, 쓰기 평가가 있는 시험과 없는 시험이 왜 쓰기 평가를 놓아야 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선행 시험들을 좀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쓰기 영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쓰기 평가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평가 틀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연구의 전개 단계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 틀을 설계하기 위한 출제 부분과 채점 기준, 그리고 이제 응시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면서 평가 틀을 확정할 때까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먼저 쓰기 평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보기 위한 선행 평가 조사를 조금 했고요. 쓰기 능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쓰기 평가 채점의 구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수행 평가는 채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채점자 교육과 채점자 양성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할 때는 연구가 완성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그 이후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지금 연구가 완성이 됐는데, 오늘 이 발표는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에서 쓰기 평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와 쓰기 평가 능력을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시험이 이제 비슷한 한국어 능력의 토픽 시험이 쓰기 평가가 있지만, 그 쓰기 평가는 중급 시험에만 토픽 2에만 있습니다. 토픽 1에 쓰기가 없지요. 그런데 세종학당의 숙달도 평가는 아까 한송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급의 4단계, 중급의 4단계 시험으로 개발을 하는데, 초급을 똑같이 쓰기를 빼고 갈 것인가 보다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모두 갖춰진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모든 시험이 다 쓰기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 시험에서도 모두 쓰기 영역이 있고,
특히 초급에는 쓰기 영역이 없는가를 봤을 때 대체적인 숙달도 시험에서 쓰기 영역이 초급부터 없는 쓰기 영역이 없는 시험이 일본어 시험이 있고 초급의 쓰기 영역이 없는 여기 중국어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행 시험은 쓰기 시험이 뭐 그 시험 전체에 있습니다. 일부분 쓰기가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점수를 주든 아니면 등급을 주든 모든 등급을 쓰기와 함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기 평가는 숙달도 평가에 초급부터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험의 개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대부분의 숙달도 시험이 이제 점점점 PBT에서 CBT나 IBT로 전환이 되는 대규모 시험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쓰기는 조금 CBT나 IBT로 가기에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은 가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 이제 뭐 듣기 읽기가 PBT 시험으로 시행이 된다면 쓰기도 같이 PBT로 시험이 되는 것을 전제로 시험의 평가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쓰기 평가의 부인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뭐 선행 여러 가지 능력에서 어 연구에서 부인을 볼 수 있고요. 언어 지식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어 능력으로 본다면 쓰기의 그 언어의 구조적인 지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지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쓰기 평가 문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문법적인 단순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 쓰기 능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는 시험은 조금 초급의 쓰기 능력이 전반적인 어떤 글쓰기 자체의 모든 것을 갖춘 글쓰기 능력의 문법적, 맥락적, 화행적 지식을 담근 쓰기 문항이 어렵다면 조금 쓰기 능력을 분절해서 문법적인 지식이나 그런 문장을 만드는 지식을 조금 더 분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으로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초급 학습자들은 사실 이 숙달도 시험을 보는 대상은 세종학당의 학습자가 우선적으로 응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해외 세종학당에 있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운 지 이제 3달 정도 지나서 1A 과정이 끝난 다음에 숙달도 평가를 봤을 때 뭐 1A를 딸 수도 있으면 좋고 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그 학습자들도 한번 자신이 한국어를 3달 배웠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가라는 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면 그랬을 때 좀 쓰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긴 쓰기 능력은 좀 부족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쓰기 시험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조금 선택형이나 단답식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가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행 논의를 통해서 쓰기에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문제를 조금 보게 되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미시적인 기술로 맞춤법이라든지 어순 문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적어도 이제 문장 단위를 넘어선 담화 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외에 이제 뭐 단락 구성하기라든지 의사소통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적인 지식과 언어 체계 제한 지식과 그리고 어떤 글쓰기 어쨌든 평가라는 것은 문항이 주어지면 문항에 대한 응대라는 측면에서 문항의 지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과제의 수행 여부 같은 것들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어 한국어 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쓰기의 능력을 구성하는 것을 문장 쓰기, 단락 쓰기, 텍스트 쓰기로 나누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는 쓰기 평가는 제가 이제
완결된 평가 유형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평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내용이나 언어 사용, 뭐 조직 같은 문제, ESL도 그렇고 IELTS도 그렇고 탭스도 그렇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그 초급의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과 한번 구인을 좀 바꿔가면서 평가 요소를 바꿔가면서 채점을 해 보면서 쓰기 평가의 그 요소 평가 구인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개발하는 시험은 대규모 대량으로 이제 많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이 시험의 수행 평가 채점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총괄적 채점이 아닌 분석적 채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반적인 그 초급, 중급의 총괄 목표는 한성화 교수님 보여주셨고요. 저희는 그것과 맞는 쓰기의 총괄 목표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나온 한국어 국제 표준 과정의 쓰기 총괄 목표입니다. 여기서 1, 2, 3, 4급이 초급과 중급으로 간다면 이제 이 중에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 맞는 목표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쓰기의 총괄 목표, 그다음에 그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목표는 구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목표에는 어떤 쓰기의 맥락, 텍스트의 형태나 유형, 초급은 텍스트는 안 되면 이제 문장 단위의 구조, 그다음에 문법 지식이나 어떤 정도의 정확성 지식을 요할 것이냐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에서만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거하고 다른 지금 한국어 능력 그 쓰기 평가의 등급 기술표를 제시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제 통역 모형을 따르되 세종학당의 체계를 고려한 모형으로 만들었고요. 이 평가의 체계의 목표에 맞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현재 초급의 평가 유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답형이나 좀 완성형,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걸 넣기 위해서 제가 국내외 시험이 어떻게 초급 문항에 이루어져 있고 중고급 문항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급의 문성 완성하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시험이 있고요. 이제 중고급에는 이제 간단한 메시지 작성부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된 쓰기 시험에서도 완성형, 서술형 에세이 쓰기가 있고 초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형 문항을 조금 넣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완성형 쓰기가 사실은 초급의 쉬운 문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문법도 알아야 되고 맥락, 내용 지식도 알아야 돼서 현재 올해 연구 결과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항이 완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완성형 쓰기는 그래도 서술형 쓰기에 비해서는 조금 간단한 문제, 초급 학생들이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완성형 쓰기 문제가 초급 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쓰기 문제도 이제 간단하게 조금 자기가 자기 생각 간단하게 쓰는 건데요. 요거는 완성형보다는 조금 높고 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문항 포함한 주어나 절이나 아니면은 뭐 하나나 두 문장 정도의 답을 하는 문항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적당한 척점이나 텍스트 유형이나 뭐 맞는 소재나 화제 또는 주제는 우리가 국제통역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세이 쓰기, 긴 서술형 문항 쓰기가 이제 중급에서는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한 단락 이상의 유형을 쓰면서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제 이 서술형 쓰기 채점을 위해서 채점자 훈련과 어떻게 채점자를 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모의 예비 시험을 포함해서 1차, 2차 시험을 해봤고 채점자 선생님들은 오히려 굉장히 채점을 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교육 교사 경력이 높아서요. 이제 채점자 선생님의 그것과 좀 달리 아마 학습자들은 처음 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돌아와 버렸는데요. 예, 네. 전체 화면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돌아왔고, 그리고 문항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현재 문항의 타당도와 채점의 타당도 이런 거 검증을 통해서 쓰기 평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쓰기를 초급부터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어 도전을 많이 한국 교육 전문가들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세종학당의 숙제도 평가는 초급부터 쓰기가 있는 시험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어떻게 초급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고 진행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달도 평가 세종학당재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쓰기평가 영역에서 기존의 이제 다른 외국어 영역에서의 쓰기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 뒤에 저희 그 숙달도 세종학당재단에서 개발하는 숙달도 평가의 쓰기 영역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하기 영역의 평가가 있겠습니다. 호남대학교 윤영 교수님의 한국어 숙달도 말하기 평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윤영입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듣기와 읽기 그리고 쓰기 평가 개발 방향, 또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말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세종학당 재단 관계자분께서도 말하고 또 듣기 읽기 선생님께서도 이 세종 한국어 숙달도 평가가 필요한 이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숙달도 평가는 모든 영역이 다 초급, 중급 각각 4개 등급, 총 8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숙달도 목표를 기술하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 말하기 같은 경우도 국내외 말하기 평가의 어떤 문항 유형이라든지 구인을 검토해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에 맞는 어떤 문항 유형과 구인을 선정했고요. 또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또 세종학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체계 등을 분석해서 연계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서 말하기 평가 틀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시행 환경이라든지 토픽과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인터뷰 평가를 해야 될지 또는 CBT, IBT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여러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적화된 시험 방식에 대해서 좀 모색해 봤고요. 그러나 좀 대규모 평가 운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과정은 CBT로 진행되었고 CBT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데 선행 연구 검토하고 평가들 설계하고요. 또 파일럿 평가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국내와 국외 이런 모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항에 대해서 또 채점 기준에 대해서 4차례 외부 자문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실시해서 평가틀을 지금 확정해 나가고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말하기 같은 경우 국내외 대표적인 말하기 숙달도 평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반 목적의 다양한 언어권 말하기 평가 도구가 있고요. 또 특수 목적에도 말하기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말하기 평가 시행 방식을 보면 물론 간접 평가는 지금 거의 시행되지 않고 지금은 1:1 면접인 직접 평가와 또 CBT나 IBT 또 MBT로 시행되는 그런 준직접 평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이 정말 장단점이 있어서 살펴보면 인터뷰 평가는 가장 좀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이고 아무래도 1:1 대화 과정을 통해서 좀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화가 정말 일반적인 실제 대화냐라고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인터뷰 평가에 좀 한계가 지적되고 있고요. 또 면대면 상황에서는 채점자나 또 수험자 간의 상호관계가 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점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또 시간과 경비 면에서 좀 비실용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뭐 CBT, IBT 평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평가에 적절하고 또 숙련된 평가자가 없는 지역에서도 시험이 가능하고 또 표준화된 어떤 시험 환경을 제공해서 신뢰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수험자의 응답 내용을 문항별로 저장해서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채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의사소통 상황 재현에 있어서는 인터뷰 평가에 비해서 한계가 있죠. 또 면대면 평가 방식보다는 상호작용 면에서도 좀 말하기 실제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연구하면서 대규모 수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시행의 효율성, 또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좀 CBT, IBT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말하기 평가의 어떤 등급 체계와 등급 기술을 보면 물론 이제 단일 시험 체계도 있고 하나의 시험으로 말하기 전체를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등급별로 좀 분리해서 시험을 보는 평가도 있는데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하기 평가 등급을 기술할 때 뭐 유럽의 공통 참조 기준이라든지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말하기 등급 체계 등을 또 참고했습니다. 예로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토픽도 말하기를 최근에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누리세종학당의 뭐 온라인 레벨 테스트 말하기 시험 텍스트 유형의 평가 목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또 이 앞에 개발되었던 SKPT 등급 체제는 크게 뭐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초급과 중급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초급을 세분화해서 4등급, 중급을 세분화해서 4등급으로 하는 체계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본 연구의 말하기 평가 체계는 CBT, IBT 방식에 따라서 문항 유형을 개발하고 또 구인을 설정하고 채점 기준을 마련했고요. 또 1년에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또 파일럿 시험과 2차례 모의 시험을 진행해서 진행했고요. CBT와 IBT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인터뷰 방식 채택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또 그에 맞는 유형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응시 방식의 경우는 물론 쓰기나 듣기나 읽기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아마 주관 기관의 정책에 따라 최종 결정되겠지만 말하기의 경우 뭐 선택 응시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등급 설정과 등급 기술을 보시면 뭐 앞에서 한송아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호기심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뭐 또 교류, 한국인과의 교류, 취업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를 지향했고요. 또 초급, 중급의 말하기 숙달도를 좀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리고 국제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하고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등급별 목표를 참고해서 저희도 말하기 등급 목표를 설정하고 등급 기술을 했습니다. 평가 개발을 보면 이제 CBT나 IBT 방식의 말하기 평가 문항 유형을 보시면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질문에 대답하기, 대화 완성하기, 뭐 그림 묘사하기, 뭐 도표 설명하기, 의견 제시하기 등등이 있고요. 또 인터뷰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질문에 대답하기, 자료 보고 설명하기, 역할극하기, 토론하기, 요약하기 등의 평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시험 시간이라든지 문항 수 등을 참고해서 저희도 시험 전체 수와 시험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 연구에서는 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앞에 개발되었던 SKPT 말하기 평가 문항 같은 경우 조금 문항 수가 적다고 생각되어서 조금 더 문항 수를 늘려서 문항을 개발했습니다. 평가의 어떤 구인과 채점 기준을 보시면 말하기 평가 구인은 대체적으로 뭐 과제 수행이라든지 발음 유창성, 어휘 문법, 조직, 내용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평가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도 구인을 설정하고 또 채점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채점 기준을 설정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세종학당 말하기 숙달도 평가의 구인과 구인별로 명세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채점 기준을 설정했고, 또 채점 기준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의 기본형을 우선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거나 축소 또는 확장하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채점 기준의 기본은 뭐 상중하로 나눈다면 이거를 준용한다면 0점부터 1, 2, 3점이 있겠고요. 이걸 축소한다면 0점에서 1, 2로 나눌 수 있겠고, 확장한다면 0점에서 4점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기본을 가지고 축소하거나 확장해서 채점의 어떤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점자를 이제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거는 원미진 선생님과 함께 따로 저희가 세션에서 채점자 교육 양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자 선발 교육하고 실제 워크숍 형태로 세종학당 재단에서 6시간 동안 채점자 교육을 했고요. 채점자 교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채점자 양성 교육이라는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평가 시스템 개발 환경 및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실제로 말하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추후에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의 경우 저희가 호치민하고 타슈켄트에서 시험을 봤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좀 해킹이라든지 공격이 많기 때문에 임대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 접속자가 원활하게 시험을 보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독립된 서버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번 모의 시험에서 응답자가 시험 답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항들이 많아서 채점 결과 분석에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험자가 응시 완료 후에 응시자가 직접 자기 답안이 다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좀 다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이런 답안이 오류가 사실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특히 이번 시험 개발은 웹 개발로 했는데, 그 웹 개발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신 환경에 따른 오류나 또 여러 컴퓨터에 깔려있는 보안 모듈과의 충돌, 또 바이러스 등 PC 응신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웹 개발이 아니라 앱,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같은 앱 개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앱으로 개발하면 뭐 문제 발생에 대해서 환경을 좀 사전에 통제할 수 있지만 응시자 답안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통제할 수 있고, 또 응시자 답안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오류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런 앱 개발은 이제 개발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이 정말 너무 비싸서 개발 문제에 좀 비용의 문제로 좀 앱 개발이 어렵고, 웹으로 개발해야 된다면 앞에 제시한 것처럼 시험자가 자신의 답안을 확인해서 녹음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문항 출제가 어떻게 되었고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성과와 과제를 재현하자면, 이제 저희 연구 같은 경우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이 초, 중급 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해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나 또 취미를 목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초, 중급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초급과 중급 총 8단계로 세분화해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문항을 개발해왔고, 이런 평가 문항은 기존의 어떤 한국어 숙달도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요. 또 등급 설정 시에 뭐 유럽 공동 참조 기준이나 국제통용 표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또 토픽, 또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레벨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등급을 참고하여서 내용의 타당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평가문항 개발부터 모의시험, 또 채점과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분석을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말하기 숙달도 평가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저희가 단계별로 실행함으로써 세종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시행을 위한 좀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어떤 의의가 있습니다. 또 문항
문항 유형을 명확히 하고 각 문항별로 출제 범위와 저희가 출제 지침도 적었는데요. 이런 출제 지침을 기술해서 추후에 문제 은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겠습니다. 또 CBT, IBT 방식의 대규모 말하기 모의 시험을 시행했는데 향후 세종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시행에 필요한 여러 기술적 지원, 시스템, 이런 채점 시스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고요. 또 세종학당 교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한국어 교원을 말하기 채점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채점자 양성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후속 과제로 제언하자면 사실 CBT 방식으로 앞에도 얘기했지만 CBT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좀 시스템 개발 업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특히 대규모 좀 시험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여야지만 좀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세종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시험과 관련해서 또 차후 메타데이터나 또 성적표 관련해서는 좀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팀과 함께 논의되어야 될 거라고 봤고요. 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다양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또 세종학당 재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밖에 모의 시험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시행 횟수라든지 규모라든지 표집 방식 등이 좀 제한적이어서 아무래도 문학의 변별도라든지 타당도 등을 완전하게 검증하기였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워서 추후에는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여러 차례 모의 시행과 결과를 바탕으로 좀 우리가 만든 내용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제 본 연구는 저희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숙달도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좀 공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한국어 공인 평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 시험과의 관련성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를 위해서는 향후 모의 시험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과 본 평가 도구의 성적을 좀 비교 검토하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또 IBT, CBT 방식의 평가 외에도 이제 인터뷰 평가도 좀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타 평가 도구와 차별화되는 어떤 평가 방식의 확정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CBT 방식으로 한 평가 개발에 좀 집중했지만 또 그리고 인터뷰 평가 같은 경우는 좀 제언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는데 대규모 수험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라는 그런 시행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평가가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미 민간기관 시험에서도 CBT, IBT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고 또 말하기 능력을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본 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앞으로 인터뷰 평가 방식도 좀 채택을 고려할 만합니다. 따라서 또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 어떤 소통 방식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인터뷰 평가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좀 상당한 부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시간에 맞게 네.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 개발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한 이제 청중들이 바로 지금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자료가 올라가면 이제 질의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질의를 본부에서 수합해서 나중에 각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면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개 가능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발표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분과에 해당되는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 개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